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종목 제외하면 오늘 낙폭들이 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중심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시장 헤쳐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 전화 지금 전화 주셔도 바로 연결될 정도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란톡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연 1부에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 해주실 거고요. QR코드 찍고 함께 또 입장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이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계속 함께 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들어오면서 저희가 시장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문자들이 어떻게 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문자 전화 상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부터 와 있네요. AP 시스템 22,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AP 시스템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바닥이다 생각하고 21선 돌파를 좀 예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이 정도라 하면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적인 측면을 보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추가적으로 뭐 2만 원대까지 밀릴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면 손절을 조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리게 되면 전저점 부근인 25,500원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8월 중순에 이제 저점 찍은 곳과 9월 중순에 저점 찍은 곳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본다 하면 21,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지금 문자 상담 주신 분은 21,000원을 손절가로 한번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은 20%이시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10% 이내 손절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에 이어지는 종목은 바디텍 매드 29,0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지금 위치에 있는 바디텍 매드의 비중 20%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0,000원에서 한 30,000원까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코로나 이슈로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부분은 평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기준봉 자리를 오늘 이탈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앞에 갭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라인까지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약 한 28,500원 정도 요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대를 한번 툭 찔렀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반등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 흐름이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그 전고점 부근을 갖다가 10월 14일 날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 이후에 올라오는 반등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등이 아니라 반등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조정 폭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 반등 흐름 만들어진다. 그러면 29,000원이시니까 한 3만 원에서 한 32,000원 사이에서의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부분을 보면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부분들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술적으로만 딱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아드린다면 28,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바디텍메드까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8,896원에 비중은 5%. 요 종목 예전에 한번 그 상담이나 아니면 뭐 추천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회사가 좋은 회사고 제가 아마 지난번에 상담을 할 때 좀 보유해 보시면 괜찮을 거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워로직스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자주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유는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어요. 보시면 상승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조정이 이번에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바닥권까지 한번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뭐 기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만 살펴본다고 하면요. N자 상승의 목표치까지 이미 도달을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 원대에 보시는 것처럼 횡보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 저항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파동을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가격 같은데 요거 조금 높게 사신 것 같고 지금부터 더 밀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21선 부근 7,5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요. 그런 반등도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5%시니까요. 나중에 조정 충분히 나오고 한 7,500원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한 15% 더 담으신다 생각을 하시면요. 손실 안 나시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이 자리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격대보다 더 싸게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사면 더 빠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전고점 부근 돌파한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받는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 나는 춤에 더 잡겠다. 만약에 여기서 내일부터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 그리고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것 같은데 거기 이상은 좀 못 갈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이 종목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파워로직스 듣고 왔고요. 전화 이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28,500원에 10%요. 28,500원에 10% 한번 여쭤볼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네네. 일단 평단이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는데, 그죠? 네. 요게 지금 뭐 한 3년 정도 되셨나요? 3, 4년 되셨나요? 예,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요번에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안 좋았는데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아마도 이제 OLED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변경이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이쪽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시장 조정이 좀 끝난다고 하면 13,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돌릴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그렇고 보유하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요 예. 시장이 좀 크게 빠져서 LG 디스플레이가 12,500원 정도까지 온다고 하면 네. 그쯤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500원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는 지금 17,500원에 저항 받았잖아요. 예.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올라오면 예. 추가 매수를 뭐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뭐 10% 더 하셔서 예. 비중을 20%로 늘리신다 하면 예. 평균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 예. 그 떨어진 만큼 이제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는 예. 추가 매수한 부분은 평균 단가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를 다 들고 가기에는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반등 흐름에서 그냥 다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막 좋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생태가 바뀌어가지고 뭐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다 죽고 LG 디스플레이만 살아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OLED 쪽도 지금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단을 낮추신다 하면 뭐 21,000원 정도까지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셔가지고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중이 좀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두산 솔루스 EUB요. 두산 솔루스 EUB.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거기 48,000원에 샀고요. 예, 비중은요? 15%입니다. 15%. 네. 여쭤볼게요. 이게 EUB 이런 게 조금 접근을 많이 안 하는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단타 살짝 따라가다가 잘못. 그쵸, 이게 단기로 올라 그랬다가 좀 장기로 이렇게 강제로 가게 네. 된 케이스인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거 상한가 터지고 난 다음 날 시세 나올 때 붙으셨나요? 상한가 올라갈 때요. 따라잡다가 예. 그거 바로 상한가 치고 그랬는가 봐요. 제가 그걸 못 보고 다른 방 무료방 리딩 따라가다가요. 아니 올라가지고. 무료방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네네네. 단타로. 네,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 거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알고 있는데 예. 그 손절을 어느 선에서 좀 뭐 물타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될까요? 우선주가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 터질 때는
그래도 거래 대금이 3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탈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저는. 네네. 두산 솔루스가 이제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31,000원이나 3만 원대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고점들끼리 이렇게 저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 저항을 받고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하면요.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2,000원 라인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도 저항이 될 거고요. 올라올 때는 또 추세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대를 뭐 뚫어주고 뭐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기간 조정한 걸로는 봐서는 만약에 매각 이슈 터지면서 우선주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네. 안 좋을 때는 이제 우선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시세가 좀 나와준다면 42,000원까지는 일단 올 것 같고요. 거기 돌파 여부는 그 돌파할 때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기존에 이 주가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다가 팔아먹는지에 따라서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서 꺾일지가 결정이 나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4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네. 한 요 정도 선에서 좀 손절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이렇게 탁 털어버리지는 마시고요. 네네. 뭐 한 절반 정리하고 또 올라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분할 매도로? 예,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예. 네. 자,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023153-2612번, 샵 008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지난번에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요. 네네. 슈프리마 32,000원에 20%인데요. 예. 시청자님, 이거 많이 떨어져서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안 됐어요. 그저 그러니까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왕창 뭐 잘 나온다 그러면서 홀드하고 그래서 홀드했더니 그냥 떨어지네, 밑으로. 아, 오늘 좀 많이 빠져갖고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할지 한번 여쭤볼게요. 29,000원 뭐 이하로 빠지면 안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슈프리마는 일단 뭐 생체 인식이랑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요렇게 지금 돌리려고 하다가 다시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가 요렇게 나온 이후에 지금 하락으로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시장이 밀리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종목은 지금 이 하락 트렌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뭐 아마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29,000원대를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네. 가격대가 딱 지지 전저점 부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격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실망 매물 때문에 여기 지지해주고 돌리겠지 하는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손절을 못 하시고 가져가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점 지지 라인, 다음 저점 지지 라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26,5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지선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이 끄였는데요. 보시면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 하락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추세를 전환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뭐 저점이 잡혔다,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돌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기술적인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26,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만 이제 회사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기업 가치적인 부분을 본다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이 좀 괜찮아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 혹시 손절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손절해야 되면 손절해야죠. 지금 손해가 나는데. 그렇다면 지금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손실이 너무 크시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정도 만약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 하면요, 네. 그때 좀 손실폭 줄이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딱 봐서 27,500원 정도에서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29,000원대 거기가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니까 거기 저항이 될 거예요, 올라올 때는. 그럼 그쯤에서 29,000원대에서 정리를 비중을 갖다 한 절반 정도 줄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생님. 근데 전문가님 그 기술적 분석할 적에 일봉 차트를 봅니까? 주봉, 월봉을 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뭐 분봉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큰 그림으로 본다 하면 당연히 월봉을 봐야겠죠. 그런데 일봉을 줄여서 보면 어차피 그게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해결적인 원칙은 없군요. 네? 해결적인 원칙은 없어요. 획일적인 원칙은 뭐 전부 다 봐야죠. 일단 제가 만약에 매수를 다 하는 보는 종목이라면. 아, 예. 예. 그래서 뭐 저점 구간에서 일봉이 좋아 보이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이게 밑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갈 그림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강한 저항 라인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어디에 자리 잡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일봉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서는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갈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도 안 좋은데 회사의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좀 약발이 그러니까 좀 안 먹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3,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건 근거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시청자님, 저희가 다음 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조금 알겠습니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신성통상이요. 신성통상이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850에 샀고요. 네, 40%예요.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이게 제가- 애국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주식이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네, 혹시 그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옷을 사 입을 시기라 해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매수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 생각에는 이거 한 12월 말까지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정부안이 그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2월 말까지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네. 일단 요게 이제 애국 테마인데 네.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제 좀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하는 부분 때문에
항상 네. 계절 테마로도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계절 테마들 같은 경우는 다른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이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선 테마라든지 네. 아니면 뭐 코로나19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 시장을 좀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인 그런 모멘텀은 크게 지금 작용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애국 테마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도 2번이나 올랐어요. 크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12월 말까지 본다고 하셨을 때는 뭐 2,100원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 상승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손절가를 좀 잡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돌리는 시점에 사면 또 최저점이니까 다음 저항까지 기다릴 만한데,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는요 2,100원 저항이고 1,600원 하단으로 생각했을 때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하락 나왔던 부분의 중심까지 이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부터 해서 1,900원대 여기가 좀 저항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자리예요. 중간 자리예요. 중간 자리는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하단 부분까지 좀 밀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1,700원대 오늘 좀 지지하는 흐름인데 내일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해가지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7월 말 그리고 8월 중순에 이렇게 고점 형성된 추세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벗겨냈기 때문에 저점을 이 추세 라인 이탈하지 않는 그림에서요. 한번 지켜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잡아드리면 1,6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전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선생님 예상하신 대로 그런 모멘텀대로 움직여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100원 정도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은 좀 만약에 네. 매수가 올라오면 줄이시고요, 선생님. 아니, 저는 한 번에 딱 그렇게 해가지고 뽑으려고 생각했고. 네.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손실 줄이시고 수익 쪽으로 빠르게 또 회복하시기를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국금융지주요. 한국금융지주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75,000원이에요. 비중은요? 15%요. 15%.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예, 예. 예, 선생님, 혹시 저한테 예전에 한국금융지주 유튜브에서 상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 여쭤봤냐면 평단이 예. 그때 물어보신 분이랑 비슷하셔가지고 아, 예. 예,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오늘 배당 많이 내렸어요. 배당 보고 혹시 접근하셨나요? 예. 아, 요거는 제 생각인데 예. 6,800원, 68,500원 여기 이탈 안 하면 예. 다시 올릴 것 같거든요. 예. 올릴 것 같은데 얼마에 선생님 가서 매수할까 싶어가지고요. 추가로 더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 매수해가지고 예. 얼마 가서 매도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조금 더 하신다면 제가 봤을 예. 때 7만 원 부근 요렇게 7만 원 좀 이하로 내려가면 예.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평단 좀 낮아지시잖아요. 예. 그리고 평균 단가 오면 거기서 예. 욕심내지 마시고 예. 평단을 낮춘 거에 만족을 하시고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75,000원에 매도를 할까요?
75,000원요? 예, 얼마쯤 가서 매도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선생님 추가 매수하시면요. 예, 어느 정도 비중으로 매수를 추가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10%요. 그 정도 하시게 되면 예, 제 생각에는 평단이 74,000원 이하로 내려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74,000원 오면 예, 추가 매수 10% 한 거는 정리하시고 15%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것만 딱 남겨놓고요. 예. 길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뭐 때문에 사신지는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아니, 금융, 연말에 저거 때문에요. 배당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배당도 있고. 카카오뱅크 지분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다 합치면 한 30% 돼요. 카카오뱅크. 예, 그러면 카카오뱅크 내년에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예, 그 연말에 만약에 배당을 보신다고 들어가신 거면요. 예, 뭐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다시 배당 받고. 평단만 낮추시고 배당 받고 그다음에 배당 받고 나면 주가 급락할 거거든요. 급락하면 예. 또 추가 배당금으로 사고. 네, 그렇죠. 요번에 이제 추매했던 10% 현금 갖고 계시다가 또 예. 저점 매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디쯤 갈까요? 예? 그 고가가 어디쯤 가면 팔까요? 그러니까 일단 평균 단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추매한 거는 정리하는 거고 예, 제 생각에는 정말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거든요. 8만 원. 예, 예, 8만 조금 안 되게 올 겁니다. 한 1,000원, 2,000원 안 되게. 예,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예, 예, 비중을 갖다가 뭐 한 5% 정도만 남겨놓고 딱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또 주가 계속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많이 밀린다 싶으면 그때 또 한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공략하고 싶으실 때 또 전화로 주셔가지고 문의 예, 한번 예. 또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8만 원 가면 제가 매도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멀어져가는 소리에서 그래도 희망이 좀 느껴지니까 다행이네요. 자, 023153-2611, 2612번,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하나 더 할게요. 문자는 HLB 매수 여부를 주셨어요. HLB 매수 쉽지 않죠. 네, HLB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신 분들한테 엄청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HLB 봅시다. 자, 지금 조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전저점 부분까지 조정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적인 측면이나 이 회사의 오너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다 떠나서요. 그냥 딱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 생각에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긴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죠. 상승 슬롭이 가파르지 않아요. 가파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재료를 생각할 때는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 나오고 저점 부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시가총액이 거의 5조 가까이 4조 7천억이에요. 지금 주가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시세를 여러 번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친다고 하면 저점 공략 하실 때 손절가를 39,000원 짧게 잡으시고요. 89,000원입니다. 89,000원 짧게 잡으시고 반등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HLB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345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동시호가에도 크게 밀리진 않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쉽지 않아요. 지금 결국엔 저점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낙폭이 크지 않은데 이 버텨주는 건 사실 시총을 잠깐 보시면 잠시 뒤에 이유를 아실 텐데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기관이 사주긴 합니다. 개인 외국인 팔고요. 하락장에서 개인이 팔고 있는 모습 조금 이례적이다 보실 텐데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버텨줍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버텨주고요. LG화학 시총 상위주들은 한마디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아요. 다음 보시면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상승하다가 하락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당금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 2조 원가량이 반영이 되면서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중에 17만 4천 원대까지 가기도 했고요.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외에도 뭐 삼성물산이나 생명 다 올라갑니다. 코스닥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4% 가까이 내려갑니다. 동시효과에 3.81. 다음 보시면 800부터 지금 반등 한 번도 없이 이대로 빠져 내려가는 게 코스닥 지수고 최근 시장에서 코스닥 쪽의 낙폭이 유독 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반대 매매 나오는 종목들 분명히 나오고요. 지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 개인 가치 사고 기관이 팝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끌어가주긴 하는데 지난번처럼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주질 못하고 있고 매도 물량이 당연히 많으니까 지수는 빠져 내려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죠. 다음 보시면 자, 시젠이 무려 7%, 알테오젠 무려 7%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올라갑니다. 다음 보시면 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안 좋습니다. 제넥신,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들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일단 차익 실현 플러스 여러 가지 던지는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G 관련 종목들 반등 없네요. 카카오 게임즈도 빠지고 이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예, 시장 월요일부터 많이 빠지는데요, 진짜. 코스닥 쪽이 특히나 이렇게까지 빠져 내려가리라고는 일단은 저점 이탈은 된 것 같습니다. 심리적 지지선 800도 이탈이 됐고요. 코스피가 그나마 버텨주긴 하는데 이 버틴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숨 나오는 장이죠. 네, 뭐 네. 굉장히 답답한 그런 장인데 지금 일단 제가 지수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코스닥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트렌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고점은 낮추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오늘 이 저점을 갖다 이탈해 버렸어요. 기술적으로는 하방으로 이제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반등 흐름 나와주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수는 계속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현금 비중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유를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거의 이제 한 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어서 과연 시장이 빠지는 건가? 아니면 뭐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건가? 뭐 이야기들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아니라 생각을 들고요. 그 두 가지 부분들이 물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결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장이 끝없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동성 장세다 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420포인트에서 지수가 거의 9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로 충분히 올라왔고요. 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동학개미들이 돈이 끝없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부양해 줄 수 있냐 하면 그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종목들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그게 시장에서의 유동성으로 작용을 하는데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하면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정이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지금 해외 선물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팩트는 미국 나스닥 선물도 아직은 트렌드를 상방으로 돌려놓지를 못했다라는 부분. 나스닥 종합지수는 현재 살짝 추세를 돌려놨다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떻다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이 잡혀 있는 부분은 미국장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 5차 경기 부양 정책 나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지수가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기에는 제 생각에는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여러분.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전 세계에서 이제 대장, 뭐 우리가 보통 테마주를 매매할 때 대장주가 조정은 작고 상승은 강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 증시는 그런 흐름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오늘 아마 강하게 조정이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받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또 그쪽이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개별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작게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어쨌든 시장이 내일 오늘 강하게 빠져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늦었다 싶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와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고 현금을 최대한 장 마칠 때는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420포인트에서 지금 9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조정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중심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락이 나온다 하면요. 그게 이제 급격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650포인트까지는 내린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세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내려갔네요. 0.72, 2343.91. 사실 이게 삼성그룹주와 현대차 관련 종목들 아니면 체감은 1.5%, 2%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3.71이나 빠지네요. 778.02, 800선 단숨에 이탈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점검합니다. 환율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환율이 올라가줘야지, 특히 급등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시장인데 5원 20전이나 내려가면서 1130원대까지 이탈이 되는 모습입니다. 상담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 샵 0082번입니다. 자, 다음 상담을 전화인가요? 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한 50% 되는데요. 50%. 얼마요? 54,500원. 잘 사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54,000원이시면 마음이 따뜻하실 텐데 선생님,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그런데 이걸 그냥 좀 멀리 보고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는데 어떻게? 근데 비중이
50%시면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선생님 평단이시면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부분까지 보고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정고점 돌파하면 코스피도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신고가로요? 예. 삼성전자가 신고 돌파 지금 63,000원 가면 신고가잖아요. 네. 신고가 가게 되면 아마 코스피도 신고가일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선생님은 대응을 추세를 보고 그냥 추세 관점을 보고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뭐 기업적인 부분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 뭐 설명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은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예. 요렇게 지금 파란색 선으로 요렇게 선 그어놨죠. 올라가는 거. 예.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이고 지금 여기 저점이죠. 그러면 요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좀 비중을 갖다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예, 좀 비중을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관점으로요. 수익을 챙기시라고요. 59,500원이 이탈하면요. 예. 59,500원이 이탈하면 수익을 한 번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정말 길게 보신다. 예. 정말 길게 보시면 저는 예. 삼성전자 10만 원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 뭐 사고 팔고 하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냥 그만 가져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 59,5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뭐 한 57,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익절 뭐 한 반 정도 해놓으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장이 상당히 지수대가 고가권에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분명히 조정 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올 거예요. 아, 예. 그래요? 네네. 네, 시장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하시다가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자, 보시면 진원생명과학 45,500원의 비중 40%. 아유, 고점에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진원생명과학은 이 정말 거의 뭐 꼭대기에서 지금 잡으셨는데 요거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죄송한데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게 되면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손절가를 3만 원 왔을 때 그때는 28,000 뭐 한 800원이나 500원 정도를 보시고 고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거기 이탈 안 하고 21선 돌파해주고 34,0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많이 빠졌다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절대 생기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남은 거라도 건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